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가 되게 재미가 없어졌다 라고 하는 X세대가 MZ를 바라보는 쓸데없는 염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 혁신을 일으켰고 그 전에 없던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후보 레이스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그게 영감을 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1971년 대선을 배경으로 하는 69년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시기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60년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는데 삼선 개헌 한 번 더 하겠다 라고 하면서 헌법을 강제로 뜯어고치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야당이나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같은 건 아니 두 번 하면 된 거 아니야? 이거 왜 또 하려고 그래? 이승만의 망령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맨날 지리멸렬하고 이합집산 거듭하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 상황에 김영삼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그 누구와도 공개적으로 상의 없이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본인이 나갑니다. 내가 박정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되겠어. 40대 기수를 외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는 게 뭐냐? 젊은데 신선한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위계 질서가 강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유진산을 비롯한 어르신들 입장에선 야 그래도 한 50대 중반은 넘어야지 이제 정치를 조금 아는 건데 너 국회 몇 번 해봤어? 한 2번 했냐? 심지어 네가 케네디냐? 진짜 입에 젖비린내 나는 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뭐 대선에도 뭐 이번에도 뭐 뻔한 후보 나오겠지 뭐 윤보선 아니면 유진산이겠지 이러는데 내가 나오겠습니다 이러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진상 같은 사람들이 괜찮네 이러면서 어차피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먹힌 거야. 그리고 김영삼이 딱 이 깃발 들고 나서니까 이철승 의원도 나도 가겠다 딱 나오고 그리고 김대중 의원도 딱 나오면서 나도 가겠다 하면서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아주 젊은 40대 초반 많아봤자 초중반 요런 후보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신민당 후보 경선을 뽑아야 되는데 전당대회라는 걸 하게 되죠. 김영삼 입장에선 본인이 40대 기수를 외쳤어요. 반응 좋잖아요. 당연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죠. 이런 입장이었었고 김대중은 또 김대중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정활동 잘해왔고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의정활동의 유능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양자가 이미 여기서부터 캐릭터의 차이가 있어요. 유신체제와 전두환 집권체제 속에선 같이 싸웠던 인물들이 되긴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경쟁자예요. 경쟁자.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도 출신이고 아버지께서 그 멸치농장 하셨죠. 멸치농장이 아니죠. 멸치어장 하면서 그 뭐야? 집안이 넉넉했었고 그래서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또 돈이 없을 땐 자기 집을 막 팔고 정치를 하세요. 그 시대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은 젊고 호방하고 잘생겼다. 싹 웃을 때 그 주는 그런 호감과 매력 같은 것들 어떤 그런 워낙 호감형이고 또 60년대 때 초산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잘못된 박정희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가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눈에 띈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영삼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나요? 말을 잘하는 해박한 지식인은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적의 약점이 뭐고 국민들은 어떤 비전을 원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스타일이에요. 김영삼의 매력인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해박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좀 더 나은 대안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양자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죠. 한 명은 말솜씨는 떨어지지만 매력이 있고 한 명은 카랑카랑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연설입니다. 두 정치인이 동시에 딱 등장을 하니 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총 885표 중에서 김영삼 의원이 421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382표를 받아요.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가 없는 거죠. 당시 절차 원칙상 과반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1차 이겼고 가능하다라고 이제 김영삼을 믿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 2차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총 884표 중에서 458표를 받고 오히려 김영삼 후보는 11표가 빠져서 410표를 받아서 결국은 과반수에서 12표를 간신히 넘긴 김대중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참 김영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본인이 40대 기술론을 외쳤고 변화를 외쳤고 그 변화의 호응 속에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김영삼 입장에서 이제 분석한 건 뭐냐면 이철승 표가 이철승과 김대중의 야합을 통해서 자기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김대중 후보 입장에선 내가 애초에 더 준비가 된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김영삼 후보가 졌잖아요. 졌는데 본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나는 졌지만 우리 신민당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선 불복을 하지 않고 경선을 수용해요. 그때부터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가리지 않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일설에 따르면 그렇게 해놓고 밤에는 그냥 혼자 술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지만 지켜낸 거죠. 내가 지긴 했고 내가 불쏘시개가 되긴 했지만 비전 없던 야당이 국민들 사이에서 야, 저 정당 비전 있네로 보이게 되는 거고, 싸운 다음에도 함께 가네. 요즘 말로 원팀. 그 원팀이 그냥 원팀이 아니라 진짜 원팀 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도우면서 김영삼 후보가 이제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쫙 연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간신히, 사실은 불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간신히 김대중 후보한테 이기는 결과,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드디어 박정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주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입장으로만 얘기한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게 이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에 계속 나와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79년에 유신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 상태에서도 당을 이끌고 있던 게 김영삼이었거든요. 그 당시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경고 상황이고 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못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 야당인 신민당이 그때도 있으니까 김대중 너가 대통령 되고 싶으면 와가지고 같이 경선해서 네가 이기면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한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씨가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87년 대선 당시에도 보면 통일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있었는데 통일민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거든요. 결국은 김대중이 들어오지 않고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점은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보기에 나는 그때 정정당당하게 싸웠고 나는 너와 함께 끝까지 해줬다. 너도 한 번은 그래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70%가 박정희 대통령 욕이고 30%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욕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87년 대선 때는 내가 양보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라는 좀 반성적 발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입장이 달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본심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저돌적으로 미워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합을 맞추진 않고 그냥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둘 다 너무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건 분명하고 결국 둘 다 해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김영삼이란 존재가 40대 기술론이란 창발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박정희라는 신선했던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김대중 후보가 만약 여기서 별 볼 일 없었으면 이 불씨는 쉽게 꺼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김대중의 또 아주 빛나는 순간이 드러나요. 공약에서 드러나요.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 그 당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 4대국 안정보장론.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냉전이 있던 심할 때잖아요. 대남도가 심할 때. 남북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끼리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자회담 같은 거 들어보셨던 적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랑 북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아젠다를 제시했던 게 김대중 후보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경제력과 실력으로 이기겠다. 근데 이거는 냉전 구조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건 장기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서로 교류하고 평화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가면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압력을 죽여가고, 그러면서 교류와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대중경제론이 뭐냐면, 이건 약간 자기 이름도 딴 거예요. 대중, 시티즌,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확하게 60년대 때 등장했었던 박정희의 명분을 다 공격하는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박정희의 주장은 조국 근대화거든요. 가난을 해결하겠다. 그게 핵심이다. 어떻게 가난을 해결할 것이냐? 정부가 주도하겠다. 정부가 주도해서 차관, 돈을 빌려와서 경제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경제를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1단계 경공업, 2단계 중화학공업, 서울 도시개발,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60년대 때 박정희의 비전이라는 것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경유착, 부정부패. 차관 빌려온 다음에 기업들한테 돈 나눠주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정치자금 받아 챙긴다라든지. 성장 동력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봐요? 돈 많은 사람들, 강남에 정착한 사람들, 정보 먼저 캐치한 사람들. 그런 식이 되니까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정확하게 김대중 후보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좋아요. 박정희 정권의 변화를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성장하는 경제를 잘 관리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 라는 게 김대중의 구체적인 대안이에요. 선임자의 비전을 새로운 비전과 대안으로 밀어내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71년 대선 전에 있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각축전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이 경쟁하는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죠.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비전, 또 새로운 인물의 양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그 어떤 대권 경쟁 레이스보다 제가 가장 높이 치는 이 대권 경쟁 레이스는 69년에 벌어졌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대결이 아닌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들이 그 이후에 유신체제와 전두환 집권기에 약 15년, 17년간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나중에 이들이 또 대통령이 돼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또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뽑는가, 누구를 기대하는가, 그것이 단순하게 뭐 사이다 발언이 좋아 라든지 그 사람 되게 점잖해 라든지 난 이 정권이 싫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런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 괜찮다, 이렇게 좀 가는 데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해봤어요.